소스로 팍 풀었던 거죠. 뭐 물론 뭐 완벽한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들과 하고 다르잖아요. 오픈AI의 GPT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소넷 같은 그렇게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엄청나게 강력한 것들을 무료로 널리 풀어가지고 오픈 커뮤니티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AI 커뮤니티계에는 엄청난 사건일 수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걸 가져와가지고 막 직접 써가지고 깔고 개발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뭐 챗GPT라던가 아니면은 클로드에 접속해가지고 그냥 챗봇을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와 개발자 입장에서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뭐 빠르고 당장 쓸 수 있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지, 메타가 뭐 냈다고 하더라도 뭐 라마가 어땠니 저땠니 해도 내가 직접 안 쓰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4,050억 개 파라미터짜리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 개발자 이거 잘 파인튜닝 해갖고 잘 만들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어떤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심지어 개인정보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마 4.1과 관련해서 이 논문 내용도 살짝 살펴보고 이렇게 개방 진영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메타가 이렇게 풀게 됨으로써 AI 경쟁이 어떻게 치열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과 한번 대화를 한 게 있는데 결국 메시지는 이거예요. 메타의 AI 모델이 오픈소스니까 누구나 메타한테 내 개인 데이터를 주지 않고도 그냥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무료로 수정하면서 쓸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오픈소스적인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애플이나 오픈AI나 엔트로픽 같이 그렇게 접근하는 클로즈드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을 거고 결국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몇몇 대기업의 권력이 집중되는 걸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웹3에 관련된 그러한 이념과도 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사실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으로서의 첫 SNS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저커버그는 메타가 직접 만든 이 가장 큰 언어 모델을 오픈소스로 이게 그냥 뿌림으로써 이 라마를 누구나 AI 기반의 앱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산업 표준으로 만들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이 산업 표준으로서 널리 쓰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왓츠앱,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피드나 스토리 달 때도 이게 다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애플과 다른 이 AI 진영들을 상당히 좀 약간 깠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메타가 뭐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애플 같은 아이폰 같은 디바이스가 널리 퍼져 있지도 않고 구글이나 오픈 AI 같이 폐쇄형으로 해가지고 뭔가 선도적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또 SNS로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손쉽게 많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툴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때 입장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있는 모델 중에 405빌리언, 그러니까 4,050억 개 파라미터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멀티모달리티의 뭐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거를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지식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다국어 번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텍스트 기반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논문을 또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지와 비디오 쪽도 이제 인식하고 음성 같은 거 이해하고 하는 것도 같이 라마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8K밖에 안 되는데 토큰수 컨텍스트 한 번 입력할 수 있는 게 8K밖에 안 되는데 지금 무려 128K니까 1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8개 언어에 대한 지원을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28K, 그러니까 12만 8천 토큰이라고 하면은 대략 한 50페이지 정도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전 라마 학습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비영어 데이터를 더 섞어서 학습했다. 아마 이게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활용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를 정확히 어떤 걸 사용했다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대신 약간 메타는 자기들의 SNS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걔네들을 다 학습해서 뭔가 만드는 대신 약간 오픈 커뮤니티에 공짜로 풀어주는 약간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4,050억 개가 얼마나 크냐라고 봤을 때 GPT 3.5가 1,750억 개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GPT-4 같은 경우가 1조 5천억 개에서 한 1조 8천억 개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지금 규모가 좀 작아진 모델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이 정도로 해서 지금 GPT-4 옴니 버전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엔트로픽에서 내놓은 클로드 3.5 소넷 있죠. 클로드 3.5 소넷 모델과도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거 성능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사실 엔비디아가 H100 GPU를 팔 때 누구한테 가장 많이 팔았나라고 봤을 때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이렇게 15만 개씩이나 사갔거든요. 진짜 많이 사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게, 야, 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라고 치고 메타는 왜 이렇게 많이 사가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기가 직접 해서 이렇게 오픈 AI처럼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모델 자체를 공개하는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거를 사용을 할 줄 아는 GitHub 같은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돌릴 수 아는 사람들은 쓸 줄 알지만 그 외에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지 못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15조 개 이상의 토큰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빡센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H100 GPU를 16,000개나 썼다고 하고요. 규모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1,39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100 16,000개를 이제 전체 학습 스택으로 잘 체크해가지고 만든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라마 3.1 4,050억 개를 쓰려고 하면은 하나의 거대한 서버 요거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돌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모델 자체는 이제 16비트 프리시전에서 학습을 한 건데 이걸로 계산해 보면은 메모리가 약 810기가나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인 컴퓨터에 810기가가 있습니까? 뭐 많아봐야 뭐 16기가, 32기가 진짜 많으신 분들 뭐 비디오 작업하시는 분들 128기가까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810기가를 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메타가 이거를 16비트에서 8비트로 이제 낮춰가지고 좀 메모리 상량을 좀 낮춰서 줄이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16비트, 8비트 퀀타이제이션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지는 논문에서도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뭐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이제 전문가 혼합 모델 있죠. 이거 잘하네, 저거 잘하네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믹스처한 형태로 해가지고 좀 효율을 깼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요. 그냥 그 통째로 전통적인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사용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좀 많이 커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게 오픈 커뮤니티에서 잘 이렇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이게 확장 가능하고 좀 단순하게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빡세지만 그냥 덩어리로 그냥 가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성능을 보시면은 미스트라이라든가 믹스트라 아니면 젠마2 같은 요람 오픈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겨버리는 정도고요. GPT 3.5도 거의 다 이기는 거 보이시죠? 대부분의 지표에서 거의 이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들 말고 또 이제 오픈 AI랑 엔트로픽이랑 또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일단 오픈 모델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대체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지금 파란 색깔만 보시면 되거든요.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했는데 GPT-4 1월 25일에 나온 거 요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빵상빵상하죠. 라마가 이겼다라는 게 23.3, 졌다라는 게 24.5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고 GPT-4 옴니 같은 경우에는 라마가 살짝 밀렸어요. 30%는 졌고 20%는 이겼으니까 살짝 밀렸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메나의 클로드 3.5 소넷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빵상빵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GPT-4고 중간에 있는 게 GPT-4 옴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클로드 3.5 소넷인데 약간 옴니보다는 확실히 조금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양쪽에 있는 거는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라마3 405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GPT-4 옴니보다는 안 좋지만 특정 영역, 그러니까 코드 실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플러스를 생성하는 데에서는 더 뛰어납니다. 근데 다국어 기능은 좀 전반적으로 약해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기에는 확실히 좀 GPT가 앞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추론에서도 클로드 3.5 소넷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요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치중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어쨌든 이게 무료로 푸는데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가지 영역에서 개발자들이 뭔가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GPT-4 옴니보다 더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GPT-4의 API를 써서 쓰는 것이 아니라 라마로 그냥 만들어갖고 배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라마 가드라는 거 여기 지금 LG라고 표현되어 있죠. LG 라마 가드라고 하는 건데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 가드를 씌워가지고 좀 이제 안정성 문제 같은 것들도 좀 잘 되는지를 봤어요. 그냥 있는 거는 이제 시커먼 라마 3 모델이거든요. 여기다가 가드를 씌우니까 뭔가 이제 좀 위반율이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거를 이제 언어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용성에 관련해서도 이제 위반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잘못 이렇게 거절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라마에다가 가드를 씌워서 하면은 이게 확실히 좀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보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오픈 AI나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중단하면 되잖아요. 제미나이도 그때 중단한 적이 있었죠. 뭐 나치 뭐 유색 인종에 관한 잘못된 뭐 표현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딱 멈췄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풀리면은 사람들이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썼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메타가 이걸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 라마라는 모델을 집에서 못 쓰면 대체 누가 쓰는데 라고 보면은 바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어제 이거를 발표를 할 때에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라든가 이제 협업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로코도 있죠. IBM이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든 업체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다양한 뭐 인퍼런스라든가 아니면 모델 이밸류에이션 이런 각가지
가지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서 바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을 맺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홈페이지 가서 이 메타 라마 3.1을 만나보세요 해가지고 뭐 모델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원래 메타.ai에 들어가면은 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개발자분들이 AWS라든가 Azure 그런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 모델 써가지고 바로 튜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가 지향을 하는 거를 보면은 결국은 약간 리눅스 OS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크 저커버가 실제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지금의 안드로이드가 이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픈형으로 이제 개방성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놓은 OS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걸 가져와가지고 안드로이드도 그게 구글도 빨리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 사가지고 했지만 특히 마크 저커버가 이 개방형 AI 개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자기가 그런 포지션이니까. 원래 독점적으로 OS에 이제 유닉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눅스가 딱 등장하면서 결국 리눅스가 쫙 퍼졌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서버용으로는 거의 리눅스를 다 쓰고 있고 윈도우 서버용 막 이제 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뭐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눅스가 실제로 처음에는 개발자가 원하는 대로 코드를 막 수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렴하니까 이걸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졌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알아서 더 많은 기능을 넣고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생태계 자체가 구축이 됐다는 거죠. 메타가 AI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완벽한 오픈 모델은 아니에요. 좀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도 이런 식으로도 공개를 해가지고 개발자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그냥 폐쇄형으로 API 뚝뚝뚝 던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메타 이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이 AI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전략을 세운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나 싶었고 이렇게 쳐봤는데 아직 여기 보시면은 라마 3.1이 나오긴 했지만 70빌리언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좀 빡세죠. 갑자기 막 돌리려고 하니까. 그렇고도 이게 협업이 되고는 할 텐데 아직은 안 돼서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또 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써보시면 되겠고요. 라마 3.1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막 쫙 뭐 이렇게 다 분석해갖고 올려놓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같은 것도 다 비교를 해놨고 밑에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메타는 지금 최고급 제일 잘 나가는 AI 정도의 수준의 LLM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확실한 장점이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발전된 거를 이제 토대로 하는 거죠. 마치 엔비디아가 투자 생태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듯이 이제 이게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은 메타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픈소스 모델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이 AI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한정된 돈 많은 애들만 뭐 빅테크 기업들 막 구글 막 오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 이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상용 AI 모델보다는 비용 부담이 적죠. 각자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중소기업도 이거를 쉽게 AI 기술을 도입을 할 수가 있구나. 물론 뭐 클라우드 시스템 이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더군다나 라마 3.1 같은 경우에는 라마 가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의 논의를 이 정보가 어디로 갔네 저로 갔네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지만도 이런 형태의 오픈소스가 계속 풀리고 하고 있다라는 방향성 자체가 메타의 어떤 이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잘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나중에는 이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거 기준으로 해갖고 기업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거에 데이터 분석이나 맞춤형 AI 솔루션을 뭐 본인들이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또는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해가지고 다시 뿌리고 그 메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지만 좀 더 이제 유료로 풀어가지고 또 수익성을 또 창출할 수도 있을 거고 점차 이게 또 이제 메인 생태계 메인이 되다 보면은 요걸 기반으로 다른 기업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뭐 라이센싱을 한다거나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어쩌면 메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리고 라마 모델을 사용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메타가 뭐 최근에 또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차근차근 자기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막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서 메타가 이제 밴했던 페이스북 계정도 이제 그 트럼프 풀어주고 요즘 이제 이렇게 좀 잘해주고 하는 게 보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메타는 확실히 뭔가 좀 뒤처지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다른 빅테크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AI 경쟁에서의 어떤 판이 좀 바뀔 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라마 관련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답니다. 대졸자들은 많이 생겼고 거기도
취직은 어려워도 생산직은 안 나죠. 시방 호구 그걸 왔는가? 로봇 해야겠다.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외국인을 수입하거나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쪽으로는 전혀 생각 안 해봐요. 조금 먹어도 잘하는 거예요. 중국 가서 일하고 시방 싶어요? 호구 왔는가? 본인이라면?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외국인들이?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알겠습니다. 뭐 로봇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아따 강점, 멀리 안 앞서가는 점? 시방 얼마나 호구 잘할까요? 왔는가? 그게 모르겠네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중국이 로봇에 대해서 제가 가기 전에 아따 스터디를 멀리 안 하긴 나가 불어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만큼 아따 멀리 투입을 안 하고 나가 있을까, 불어야. 기술력을 뭐 얼마나 가지고 아따 있을까, 뭐 멀리 이런 안 나가 고민들을 좀 불어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로봇을 개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와 기술력 같이 연결해서 좀 보자. 시방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시방 호구 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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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멀리 시방 호구 왔는 아따 미소물 빵했습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시방 호구 왔는가? 1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아따 멀리 안 나가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시방 호구 왔는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시방 아따 멀리 시방 호구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아따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 시방 호구 왔는 아따 멀리 안 나가 아따 시방 호구 왔는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시방 호구 왔는 시방 호구 왔는가?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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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한 분 한 분을 1등으로 모시고 시방 싶어서 호구 왔는가? 리드라이프.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따 멀리 댓글까지 안 나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5분봉에서 맨날 신고가입니다. 공급 부족 운운하는데 빈집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앞으로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아따 멀리 안 나가 실질적으로 불어야. 고령화가 심화되고 먹어도 1인 가구가 늘어난다. 아따 멀리 일시적으로는 미소물 가구 수 증가처럼 빵했습니다. 보일 수 있겠지만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가 진짜 가구 수가 시방 늘어나는 게 호구 아닐 왔는가?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는 가구 수 더 많이 시방 줄이는 호구 거고 왔는가? 미소물 그리고 빵했습니다. 지금 빈집 추세가
과거 일본 따라가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시방 강하죠. 호구 왔는 그래서 시방 호구 그런 왔는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죠. 공급 부족 때문에 무순위 청약이 과열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따, 멀리 안 청약 나가보라요. 과열이 눈에 띄도록 만드는 건데요. 말이 좋아서 무순위 청약 과열이지 뭐예요? 무순위 청약까지 갔다는 건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청약 시방 과열이 호구 왔는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순위 청약까지 갔다는 거는 본청약 때 다 된 게 아니다. 그런데 시방 호구 이런 왔는가? 것들로 청약 열기가 계속될 것이다. 미소물 근데 이번에 빵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과열이 된 건요. 이번 동산에 나온 거 몇 년도 거였어요? 2017년도 시방 거였죠. 호구 왔는가?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이 과열된 거예요. 왜냐면은 분양가가 4억 중반인데 전세가 6억 중반이었다. 그러면은 분양 받자마자 실거주 여건도 아따, 없으니까 시방 그냥 호구 전세 왔는가?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신경 안 아따, 끄고 멀리 안 경매 나가보라야. 넘어가도 나는 2억은 버는 거예요. 아따 멀리 안 그러니까 나가보라야. 무순위 청약이 엄청나게 몰린 거지. 이거를 청약시장 과열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공급 부족 때문인 것도 아니고. 근데 정부에서 자꾸 신호를 주죠. 수요 잡는 정책은 안 나오고 공급 확대 정책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공급 정책 안 나오면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5분 봉에 공급 정책이 나오면은 아따, 공급 멀리 안 부족을 나가- 인정했다는 거다. 집값 아따 멀리 오른다. 안 나가보라야. 공급 정책이 많이 나오면은 공급이 많이 부족한 거다. 집값 오른다. 그래서 공급 부족 아따 아니다. 멀리 안 공급 나가보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공급 아따, 부족을 멀리 안 야기하니까 집값 나가보라야. 오른다. 뭐만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아따, 계속 멀리 몰고 안 가고 있는 나가보라야.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특례 풀고 나서 좀 아따 멀리 줄었죠. 안 나가보. 올해 5분 신생아 봉에서 특례가 효과가 신고가입니다. 크게 없는 이유가 분양가를 그렇게 올렸는데 신생아 특례에 해당 사항이 안 돼. 시방 호구 그러니까 왔는가? 신생아 특례는 해도 미분양이 계속 올라간다. 3분 그래서 아따, 한 최근 멀리 안 1년치만 나가보라야. 보더라도 6,000호 정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6월 거 아직 저게 안 나와서 확인했는데 7만 시방 호구 왔. 4,000호로 2,000호 정도가 아따 더 많이 멀리 안 들어. 나가보라야. 저 때보다. 5분 그런데 봉에 수도권은 아따, 청약 멀리 안 폭주하는데 자꾸 나가보라야. 이런 이야기 해요. 받으라고. 3분 봉에서 무순위 청약은 신고가입니다. 청약이 아닙니다. 지방은 6만 가구 6박. 경기만 해도 9,900인데 서울도 900 넘어가고. 이게 어떻게 공급 부족이에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데. 미분양 줄고 매물도 줄고 아따, 다 멀리 줄고 안 이거 줄고 나가보라야. 저거 줄고 다 줄고 경매매물도 줄고 그래야 공급 부족인 거지. 5분 봉에서 그리고 신고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권 청약 폭주하는데 그러면 수도권은 미분양이 줄고 있냐? 아니요. 시방 호구 왔는가? 이게 수도권 미분양입니다. 이 선이 파란 게 전국 미분양. 이 주황색 선이 수도권 5분 미분양인데 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수도권 미분양도 6천 건대로 11월에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갔어요. 아따 멀리 안 그리고 거의 2배 나가보라야. 이상 늘어났죠. 거기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린 거 있죠. 지금 미분양 수치는 아따 멀리 최소 안 나가보라야. 2배 이상 나올 수 있다. 시방 왜냐하면 호구 미분양을 왔는가? 정부에서 집계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 신고를 토대로 집계를 하는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미분양이 5분 봉에서 지금보다 2배 이상 신고가입니다. 많았는데 그때만큼 미분양이 많지 않으니까 위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2배 이상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설사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에요. 건설사들이 신고를 왜 했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MB정부에서 혜택을 주니까. 아따 그러면은 멀리 안 지금은 나가보라야. 신고해봤자 손해죠. 아따 미분양 멀리 안 많다고 해서 나가보라야. 이쁠 게 뭐 있어요. 시방 사람들 호구 10년만 왔는가? 떨어질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5분 뭐 봉에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데 아따 멀리 뭐 안 정부가 나가보라야. 도와준다든가 정부가 그 3분 원가에라도 봉에서 사준다든가 신고가입니다. 미분양 신고를 하게 되면 아니면은 뭐 아따 지원이 멀리 안 들어간다든가 나가보라야.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아따 멀리 되면 안 나가보라야. 실질적 이득이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털기 5분 위해서 봉에서 신고를 하죠.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던 거예요. 시방- 그런 시방- 거고 1분 봉에서 실질적으로 신고가입니다. 보면은 빈집이 13만 가구 이런 아따 이야기를 멀리 합니다. 안 나가보라야. 전국 3분 빈집은 봉에서 13만 신고가입니다. 9,052가구. 그것도 줄이려고 철거하고 있죠. 물론 철거해야 할 때는 철거하는데 결국 철거하는 건 871가구. 진짜 안 쓰는 것들. 아따 이런 멀리 안 식으로 나가보라야. 축소해서 이야기를 해요. 13만 가구밖에 안 되냐. 요 13만 가구는 시방 어떤 호구 식으로 왔는가? 책정을 하냐면요. 1년 이상 빈집. 근데 왜 1년 이상 빈집이 이게 통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A 집에 있던 사람이요. 아따 멀리 안 나가보라야. B 집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요 집 그 한 가구가 이사를 갔는데 아따 멀리 안 요 나가보라야. 집도 빈집 아니고 요 집도 빈집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딱 날짜 잡고 빈집을 세는 게 좋은데 그 빈집이 어느 정도다? 153만 5천 가구다. 이게 11월 1일 호구 기준. 왔는가? 그러면은 가구가 중복으로 잡히지 않죠. 그래서 그때 딱 기준으로 했을 때 빈집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어차피 여기 살던 사람이 저기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그걸 보니까 전체 주택의 8%에 육박하고 153만 가구나 있다. 주택 증가율 역시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1인 가구 늘어나서 가구 수가 막 4.4% 늘어나는데 가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연도는 언제일까요? 최근 상승기 때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도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를 했더니 그때 20년 상반기에 거래량 엄청 늘어났었죠. 그 거래량이 증여를 할 것을 거래로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가구 4주택인데 그 한 가구가 4인 가구였다. 그때 집을 하나하나씩 나눠가지고 세금 부담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구 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이게 실제 가구 수가 늘어나서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그 가구, 네 가구는 다 한 집에 사는데 세금 덜 내려고 분화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세금 많이 때리니까. 이게 가구 수 늘어났는데 그만큼 안 늘어나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빈집이 153만 5천 가구다. 수도권도 어디냐에 따라 다르죠? 거기에 지금 멸실 안 된 집. 재건축 추진이 똑바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멸실 안 된 기간이 꽤 길었었죠. 이주수연 내보내고. 그리고 미입주 미분양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153만 가구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니다. 일본은 지금 어디까지 늘어났어요? 900만 채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1993년 448만 채예요. 93년도가 어떤 연도였다? 일본 버블 붕괴가 언제였죠? 91년도였죠. 인구 규모 5분봉에서 대비로 신고가입니다.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2배 정도 시방 되니까 호구 왔는가?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조금 먹 우리나라 한 시방 153만 호구 채 왔는가? 정도가 빈집이다. 일본으로 따져보면 한 시방 400만 채 호구 정도라고 왔는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버블 시방 붕괴 때 호구 왔는가? 448만 채였는데 시방 그것도 호구 2년 왔는가? 지난 일이죠. 붕괴 후 미소물 2년 지나 빵했습니다. 빈집이 더 많이 늘어났을 때 시방 448만 시방 채. 호구 지금 왔는가? 거의 임박하고 있는 거야. 조금 먹어도 잘한 그리고 거예요? 그때부터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도 1은 유지했어. 미소물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1도 시방 유지 호구 못하고 있죠. 왔는가? 근데 30년 만에 미소물 2배로 늘었어요. 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배가 됐어요. 아따 멀리 빈집이. 시방 호구 왔는가? 심지어 그런 이야기 하죠. 인구 아따, 감소해서 집값 아따, 떨어져도 멀리- 서울 수도권 시방- 절대 안 떨어진다. 아따 서울 멀리 안 집값은 나가 보라야. 절대 안 떨어진다.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방- 지금 보면 어때요? 시방 호구 도쿄에도 왔는가? 빈집이 많다. 2.6%로 아따 멀리 그나마 낮은 편이죠. 수도 일본으로 따지면 서울이니까. 아따 멀리 안 나가 그런데 보라야. 인구 1,400만 명인데 여기에도 방치된 집이 21만 5천 채가 있다. 그리고 이 비중이 어디까지 아따, 멀리- 늘어난다? 아따, 멀리 안 나가 32.5%까지 보라야. 늘어났다. 일본도 저런데 우리나라가요 아따, 일본보다 집값 무너지기 아따, 멀리 안 시작하면 더 나가 위험할 보라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밑에 받쳐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따, 멀리 일본은 안 나가 세입자 보라야.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입자 없으면 못 버팁니다. 왜냐면 일본은 시방 보증금이 호구 적지만 왔는가? 우리나라는 보증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세도 있고 그렇고 심지어 아따 멀리 반전세라 안 나가 보라야. 그런 것들이고 인구는 어때요? 우리나라 인구 늘어났습니다. 아따 멀리 최근에 안 나가 보라야. 인구 늘어났는데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니까 보라야. 내국인 인구는 10만 명이 감소했는데 외국인들이 늘었다. 시방 외국인들이 아따 늘어난 멀리 안 것은 나가 보라야. 작년부터 인구 감소 심하니까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 규모를 대폭 늘렸다. 그래서 외국인이 증가했다. 근데 저게 얼마나 돼요? 아따, 멀리 안 그래놓고서 나가 보라야.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 늘어났죠. 외국인들이 늘어났으면 저 외국인들은 거주하려고 집을 사는 아따 멀리 안 수요도 나가 물론 보라야. 있겠죠. 근데 아따 멀리 안 지금 나가 그게 왜 보라야. 우리 인구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를 늘려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집을 사면 외국인 수요라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집을 쓸어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요. 얼마나 쓰레기 아따, 같은 멀리 안 나가 언론들이냐 보라야.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국인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왜? 출산율이 0.6, 0.5에 가깝다. 시방 호구 0.5면 뭐라고 왔는가? 그랬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0.5대예요 이미. 2번 한 거라고 그랬죠. 4분의 1 토막 난다고 그랬어요. 둘이서 0.5명 맞는 시방 호구 왔는가? 지금은 초입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요. 앞으로 속도가 아따 굉장히 멀리 안 빨라질 나가 수밖에 보라야. 없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인구 감소가 굉장히 아따, 빨라지는 멀리 걸 안 뭘 보면 되냐면요. 아따, 학교 가서 멀리 안 나가 학교에 있는 보라야. 애들을 보면 나와요. 보세요. 애들 얼마나 많이 줄었나. 지금 어린이집이 경로당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빈집은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시방 빈집이 호구 늘어나서 왔는가? 일본이 겪은 꼴이 뭐냐.
서울에는 그래도 시방 호구 안 왔 떨어진다? 서울 시방 집값 그러면 호구 10억하고 수도권 좀 해가지고 뭐야 시방 호구 가까운 왔는가? 데까지는 오르더라도 조금 먼데 시방 예를 호구 들어서 왔는가? 천안 이런 데는 빈집 남아 돌아가지고 서울은 아직도 막 20억 30억 계속 올라가지고 서울은 아따 100억 멀리 안 하는데 나가보려야. 천안에 막 1억 2억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울에 누가 집을 사요? 시방 호구 택시 타고 왔는가? 출퇴근하더라도 천안에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빈집이 시방 호구 늘어나니까 왔는가? 도쿄 집값도 안 올랐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빈집이 계속 이렇게 아따. 늘어난다는 거는 아따 멀리 안 나. 앞으로 아따 지금 멀리 안 같이 나가보려야. 미친 상승장은 나올 수가 없는 거다. 특히 코로나 이후는 이미 그 꺾여 있는 거를 억지로 유동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장은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아따 멀리 여기까지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보려야. 아따 멀리 안 나가보려야. 아따 멀리 안 나가보려. 시방 호구 왔는가? 조금 먹 아따 멀리 안 나가보려. 시방 호구 왔는가? 사이즈도 안 되죠. 그리고 이자도 없어. 보관료를 오히려 내야 시방 돼. 호구 그렇다면 시방 호구 대출하려고 왔는가? 그러면 내수부진으로 대출도 잘 안 돼요. 투자처를 잃은 돈은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 중국의 은행들로 들어온 돈. 물론 미국 상품 많이 사고 하면 되겠지만 많이 되겠지만 그러면서 달러 위험도 있고 중국에 있는 돈을 다 해외로 가져가면 어떡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방 호구 중국의 왔는가? 은행들은 요즘에 중국 국채 시장, Chinese Government Bonds, 그러니까 중국 국고채 시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IT로 해결한다. 솔브이십니다.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시방 많은 호구 분들이 왔는가? 챗GPT나 클로드나 채팅 형태로 제공되는 LLM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따, 문제를 멀리 안 많이 나가보려야.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GPT나 클로드 시방 같은 호구 아무리 왔는가? 좋은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방 우리가 호구 전달하고자 왔는가? 하는 바를 한 방에 정말 시방 정확하게 호구 언어 모델에게 왔는가? 전달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아무리 정확히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모델이 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 방에 좋은 답변을 내놓기는 오분봉에서 어렵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논문을 업로드하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뽑아봐라 라고 언어 모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논문에 대해서 분석을 부탁했냐면 아따, 멀리 제가 안 오늘 나가보려야. 이 비디오에서 소개드릴 오토젠이란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요한 정보들을 잘 가져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논문만의 고유한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아따, 전혀 멀리 안 나가- GPT가 오분- 다른 논문들과 아따, 비교해서 멀리 안 이 논문이 나가보려야. 훌륭한 이유를 잘 이해하고 있지 오분- 못하는 것 시방 같았습니다. 호구 굉장히 왔는가? 일반적인 정보들만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 다른 애들도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피드백을 줬고 그 결과 미소를 언어 모델이 빵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수행해서 이런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까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것들도 다 아따, 똑같이 멀리 하고 안 있는 것들에 나가보려야. 대해서 그냥 언어 모델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에 이걸 여러 번 다시 묻고 다시 물어도 시방 이 언어 호구 모델이 왔는가? 답변하는 결과물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시방 텍스트 생성 호구 모델뿐만 왔는가? 아니라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죽 자켓을 입은 한국인 남자라는 그림을 얻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물을 시방 이렇게 호구 얻었는데요. 왔는가? 제 머릿속에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한국인 남성이 아따, 멀리 스튜디오 안 같은 나가보려야. 공간에서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결과물을 보면은 을지로에서 찍은 것 같은 결과물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모델에게 다시 명령을 삼분봉에서 내리게 될 겁니다. 신고가입니다. 가죽 자켓을 입은 한국인 아따 멀리 안 남자 나가보려야. 스튜디오 현실적인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아까보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워졌지만 일단 생김새도 달라졌고요. 옷의 디테일도 시방- 많이 달라졌고 아따, 멀리 무엇보다 안 나가보려야. 피부의 질감이 처음에 받았던 이 이미지에 비해서 누가 봐도 인공지능이 만든 것 같은 결과물이 나왔음을 아따, 알 멀리 수가 안 있습니다. 나가보려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시방 겪고 호구 계시고 왔는가? 이 기술을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멀티 에이전트라는 접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왜 나왔고 어떤 점에서 강점이 아따, 있는지 멀리 안 알려드릴 나가- 것이고 아따, 실제로 멀리 저희가 안 지난번에 나가보려야. 만들었던 워크플로우에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닮은 AI 모델을 만들고 그 AI 모델에게 시방 호구 여러분의 왔는가? 옷을 입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었는데요. 일본- 여기에 멀티 에이전트 아따, 멀리 개념을 안 적용시켜서 나가보려야.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은 사실
우리 회사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와도 시방 많이 호구 닮아 왔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디오 뒷부분에서는 항상 실습도 하고 멀리 프로그래밍도 안 나가 하지만 보러야. 이 프로그래밍을 모르시더라도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미래에는 언어 모델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우선 멀티 멀리 에이전트라는 안 것을 나가 보러야. 설명하기 전에 간략히 멀리 에이전트가 안 나가 무엇인지 보러야.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정말 쉽게 말해서 언어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오분봉에서 역량을 신고가입니다. 연결하려는 엔지니어링적 시도입니다. 처음에 이런 언어 멀리 모델들이 안 나가 나왔던 보러야. 것은 어떤 질문에 적절히 응답을 하기 위해서 생겨났었죠. 오분봉에서 그런데 이 신고가입니다. 질의응답 모델이 꽤 아따, 좋은 성능을 시방 보이기 호구 시작하자 왔는가? 사람들은 이 질의응답 모델로 이런 것도 한번 시켜보자. 이 질의응답 모델에게 아따, 한번 계획도 아따, 시켜보자. 멀리 안 어떤 나가 일이 보러야. 있을 때 이걸 작은 문제로 한번 분해를 시켜보자. 오분봉에서 그리고 신고가입니다. 언어 모델에 한번 역할을 부여해보자. 이렇게 채팅 형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기 기억을 붙여줘 보자. 그리고 이 언어 모델이 실제로 아따, 우리 멀리 안 세상에서 나가 보러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언어 모델에게 어떤 도구를 주고 언어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 출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웹 아따, 멀리 안 브라우저를 나가 제어한다거나 어떤 함수를 실행한다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방 생각에서 호구 왔는가? 시도되고 있는 접근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챗GPT 같은 서비스는 내부적으로 에이전트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따, 멀리 안 멀티 나가 에이전트에 보러야. 대해서 최신 동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 거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GPT가 실제로 검색해서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색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웹브라우저라는 도구를 언어 모델이 사용을 했다는 거겠지요. 꼭 웹브라우저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종종 다이어그램을 그릴 일분봉에서 때 사용하는 신고가입니다. 도구가 있는데요. 시방 인터넷에 호구 왔는가? 대해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도구를 들고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계의 대부라고 불리시는 분들 중에 앤드류 웅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아따, 멀리 교수님은 안 나가 제가 보러야. 앞서 언급했던 이런 아따, 멀리 에이전트를 안 나가 구성하는 보러야. 것에 일정한 일분봉에서 패턴이 있다라고 신고가입니다. 설명을 합니다. 계획하기, 도구 사용하기, 성찰하기, 그리고 다른 시방 에이전트와 호구 협업하기. 왔는가? 계획하기라는 시방 것은 호구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오분봉에서 무언가가 신고가입니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생각해봐.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두 미소물 번째로 빵했음. 도구 사용하기 시방 같은 호구 경우에는 왔는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방 이 호구 GPT에게 인터넷 정보를 가져오도록 미소물 요청했을 때 빵했습니다. 언어 모델이 웹브라우저라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성찰하기는 멀리 말 안 나가 그대로 보러야. 피드백을 받아서 반성을 하는 시방 겁니다. 호구 제가 왔는가? 비디오 처음에 보여드렸던 한 방에 제 시방 의도와 호구 의중을 왔는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GPT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성찰하기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은 다른 에이전트와 협업을 하는 패턴을 보이는 에이전트를 시방 의미합니다. 호구 왔는가? 잠시 후에 저희가 가져온 일분봉에서 예제와 함께 신고가입니다.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수가 시방 있을까요? 호구 이미 왔는가? 사람들이 다른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패턴을 적용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둔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만의 시방 멀티 호구 에이전트를 왔는가?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방 유튜브에서는 호- 이미 훌륭하신 시방 분들이 호구 그루 왔는가? AI나 시방 램체인 기반의 호구 랭그래프 왔는가? 같은 것들이 이미 소개를 해주셔서 멀리 안 나가 링크로 보러야. 남겨두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멀리 안 오토젠이라는 나가 보러야.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이 애초에 엄청나게 성숙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방 무엇을 호구 고르든 왔는- 큰 시방 상관이 호구 왔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순간 누가 시방 어떻게 호구 베껴갈지 왔는가? 몰라요.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아따, 뒤에야 멀- 어떤 시방 것이 호구 살아남아 왔는가? 있을지 알게 되겠죠. 이 Relevance AI 아따, 멀리 안 서비스를 나가 보 들어가 시방 보시면 호구 왔는가? 굉장히 재미있게 시방 이런 식으로 호구 왔는가? 세일즈 일분봉에서 에이전트를 신고가입니다. 간단하게 고용하는 형태로 시방- 워크플로우에 시방 호구 통합이 왔는가? 가능합니다. 그래픽 유저 아따, 멀리 안 나가 인터페이스로도 이런 보러야. 에이전트나 멀티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따, 제가 이번 멀리 안 나가 비디오에서 보러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오토젠이라는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그래픽 기반 시방 호구 인터페이스도 왔는가? 제공을 합니다. 이름은 오토젠 스튜디오이고요. 만약에 프로그래밍에 아따, 멀리 안 익숙하지 나가 않으신 보러야. 분들은 먼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느낌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멀티 에이전트와 오토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요. 삼성전자와 SK 멀리 안 나가- 하이닉스의 주가를 가져오는 아따, 멀리 안 나가 그래프로 보러야. 표현하는 소스 코드를 제가 직접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즈온은 딥러닝.ai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시방- 수가 있습니다. 시방 이런 호구 구조인 거죠. 왔는가?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해 오면 비서가 저에게 이 코드를 실행해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아따, 멀리 그 안 나가 코드를 보러야. 실행을 해보고 그 오류 메시지를
다시 개발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럼 개발자는 다시 한분봉에서 그 실행을 해보고 신고가입니다. 그 결과를 비서에게 전달하겠죠.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에게 최종 결과물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 가상 환경부터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밴드라는 아따, 가상 환경 시방 만드는 보고 왔는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 경로에 가상 환경을 생성합니다. 소스 요 경로에 bin activate 하시면은 가상 환경이 활성화가 되고요. main.py라는 아무 파이썬 스크립트나 하나 만들어서 우선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소스코드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고 그 아따, 다음에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저희가 언어 모델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 변수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어야겠지만 코드를 실행할 수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스코드를 실행하는 에이전트를 시방 만들 호구 겁니다. 왔는가? 그리고 이들 둘이 대화를 하면서 소스코드를 만드는 에이전트가 소스코드를 시방 잘 호구 만들었으면 왔는가? 실행기한테 실행을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실행기가 소스코드 실행이 일분봉에서 잘못됐다라고 신고가입니다. 판단을 하면서 오류 시방 메시지를 호구 전달을 왔는가? 하면 소스 코드를 만드는 에이전트가 받아서 성찰을 하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5분봉에서 다시 신고가 소스 코드 시방 호구 실행기에게 왔는가? 실행을 부탁하는 아따, 그런 멀리 구조를 안- 만들어서 시방 호구 궁극적으로 왔는가? 저희가 얻고자 하는 시방 호구 삼성전자와 왔는가? SK 하이닉스의 주식 아따, 멀리 안 나가 그래프를 시방 가져오는 호구 왔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에게 필요한 건 시방 당연히 호구 왔는가? 오토젠이겠죠. 파이 오토젠 설치를 시방 해줍니다. 호구 왔는가? 그리고 환경 변수를 쉽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도 닷엠브를 사용하도록 시방 하겠습니다. 호구 왔는가? 마찬가지로 닷엠브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닷엠브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 오픈AI API 키를 가져와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로드 닷엠브 환경 변수를 가져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소스코드 실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소스코드 실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토젠이 제공하는 아따, 멀리- 로컬 커맨드 시방 라인 코드 호구 왔는가? 엑세큐터라는 것을 가져왔고요. 말 그대로 이 코드 엑세큐터가 언어 모델이 생성한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클래스입니다. 저는 이때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가상 환경처럼 특정 가상 환경 안에서만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방 크리에이트 호- 가상 환경 일분 함수를 조금 먹어도 같이 잘하는 인풋을 거예요? 해줬고요. 그리고 경로를 조금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패스 시방 클래스를 호구- 가져왔습니다. 자, 그 아따, 다음에 에이전트를 시방 만들 호구 차례입니다. 왔는가? 우선 로드 닷엠브를 통해서 가져온 환경 변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따,